여러분,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신변에 살짝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자전거 사고가 나서 아래턱이 3군데 골절된 건데요. 턱이 조각나버린 제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날씨가 아주 좋은 봄날이었어요. 사실 퇴사하고 버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오키나와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그냥 눈 떠있는 순간에는 온통 일만 하느라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잘 못 만났어요. 이날은 너무 오래 못 만난 친구를 만나기로 했고 약속 직전까지 집에서 일을 하다 갔어요. 버스를 탈까 했는데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서 자전거를 타고 가기로 했고 약속 장소 도착 직전에 내리막길에서 고꾸라진 겁니다. 신기하게도 사고 순간에 기억은 없었어요. 원래는 기억을 잃은지도 몰랐는데 정신 차려보니 제가 제 자전거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지나가던 남성분 2분이 자전거 밑에 깔린 저를 발견하고 도와주셨어요. 한 분은 자전거를 치워주셨고 한 분은 119에 신고를 해주셨죠. 또 말을 하기 힘든 저 대신 친구한테 전화도 해주셨고 계속 저한테 괜찮냐고도 물어봐 주시고 그래도 한국의 정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몸소 느꼈답니다. 근데 입에 뭐가 있길래 퇴하고 뱉어보니 그것은 조각난 제 치아들이었고 이게 작은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사고 난 지 몇 분도 안 되어서 앰뷸런스가 도착하더군요. 한국의 빨리빨리 시스템 최고. 당시에 보이는 문제점은 턱이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었다는 점과 치아가 뭉텅이로 깨졌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사실 턱이 찢어진 것도 몰랐어요. 피가 옷에 묻어있길래 알게 되었죠. 아드레날린 폭발으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응급구조사분들이 지금은 응급실에 가도 아마 진료받기 어려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턱 찢어진 거는 24시간 내에만 꿰매면 되는데 깨진 치아는 1시간 내에 붙여야 한다고 해서 우선 야간 진료를 하는 가까운 치과로 향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를 뱉다가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니까 어느새 도착한 친구가 얼굴이 새하얘져서는 그걸 찾아주겠다고 땅을 막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친구는 저보다 더 당황한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친구를 안심시키고 같이 구급차를 탔습니다. 치과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턱뼈 골절이 2군데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멘탈이 좀 나갔습니다. 제 생에 턱이 부러지는 상황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아무튼 턱이 골절되면서 입이 잘 안 열리는 상황이라 현재는 치아 치료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치아는 한 7개 정도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깨진 치아는 그냥 버려야 한다고 얼마 전까지 실비 들려고 알아봤다가 귀찮아서 가입 안 한 제가 떠올랐습니다. 제 퇴직금의 대부분을 아마 치료비로 써야겠더군요. 근데 돈이야 뭐 내면 그만이지만 진짜 문제는 부러진 치아들이 아니라 턱뼈가 골절되면서 부정교합이 발생해 오른쪽 어금니만 서로 닿고 나머지는 닿지를 않았다는 거. 내 치아들아 왜 서로 닿질 못하니? 급한 대로 어금니를 살짝 갈아주신다고 해서 갈아주셨어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대학병원 갔더니 교수님이 그걸 왜 미리 갈았냐고 해서 어리둥절. 아무튼 그렇게 치과 진료를 끝냈고 우선은 턱뼈보다는 턱살 찢어진 것부터 꿰매라는 조언을 받고 역시나 야간 진료를 하는 그 동네 다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었던 남자친구가 약속을 취소하고 세상 심각한 표정을 하고는 병원으로 와줬습니다. 친구가 옆에 있어줘서 사실 괜찮았는데 그냥 약속 끝나고 얘기할 걸 싶긴 했어요. 암튼 저녁이었는데도 병원엔 환자가 엄청 많더군요. 특히 저처럼 어디가 깨져서 온 사람들이요. 앞으로도 넘어지고 뒤로도 넘어지고 넘어져서 전신마비가 된 분도 있다고 하고 인간의 몸이 어떨 때 보면 참 약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운동하다가 코가 깨져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분 어머니가 울면서 병원에 오시는 걸 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저도 참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가족들이 너무 심하게 걱정할까봐 이날은 얘기하지 못했답니다. 나중에 할머니가 제 소식을 듣고 거의 대성통곡하셨다는. 아무튼 야간에 다친 사람이 많아서인지 한참을 기다렸다가 턱 엑스레이랑 CT를 찍었습니다. 의료진 분이 뇌진탕이나 뇌출혈 가능성도 있으니 뇌 CT도 찍어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 병원에는 뇌 CT 담당하는 직원이 당장 없다고 했어요. 어지럽거나 토가 나오면 바로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제가 죽으면 핸드폰 잠금 해제가 필요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핸드폰 비밀번호를 해제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망할 아이폰이 무슨 1시간 뒤에나 비번을 끄게 해준다고 해서 같이 있던 친구와 남자친구에게 핸드폰 비번을 알려줬습니다. 친구는 제가 말이 좀 어눌해진 것 같다면서 뇌 CT를 당장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안심시켜준답시고 농담을 좀 건넸을 뿐이었는데요. 근데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뇌 CT를 찍더라도 당장 처치해줄 수 있는 병원이 근처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생기면 그때 가자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덤벙거려서 크게 다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살 땐가 샤워하고 나오는 길에 뒤로 넘어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늘 제가 죽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죽음은 대학교 후배였습니다. 아직 20대였고 앞날이 창창했던 후배가 암으로 재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학부 시절 같은 수업을 들으면서 같이 팀플도 하고 술도 마시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후배의 사진이 아른거리더군요. 그 친구 말고도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이 천국에 몇 명 있어서 당장 죽어도 쓸쓸하진 않을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백발이 되어 가고 싶었지 지금 당장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개 같은 회사를 7년이나 다니고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말이죠. 아무튼 진료를 기다리다가 제 차례가 되어서 턱살을 깨미는 수술에 들어갔어요. 주사로 국소 마취를 하고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턱뼈가 원래 잘 부러지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그렇진 않아요 해서 뭔가 암울해졌습니다. 떡뼈가 갈비뼈처럼 원래 잘 부러지는 거였으면 그나마 위안이 되었을 텐데 너무나 T였던 선생님의 답변은 F인 제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원래 아픈 걸 잘 참는 편이라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손목 양쪽도 아팠는데 둘 다 엑스레이 찍어보니 골절은 아니고 인대 손상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깁스 비슷하게 생긴 거를 오른손에만 했습니다. 양손에 하면 아마 생활이 아예 안 될 거라고 해서 심한 쪽으로만. 그리고 턱골절은 대학병원에 구강학 안면외과로 가야 한다길래 몇 군데 알아봤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교수님이 안 계셔서 진료가 안 되니 내일 아침 일찍 오라고 해서 집에 갔습니다. 사고로 아드레날린이 폭발해서 그런지 아픈지를 몰랐는데 옷 갈아입는데 확인해보니 허벅지 양쪽에 멍이 진짜 크게 들어있더군요. 아니 내가 허벅지도 다쳤단 말이야? 전혀 기억도 없는데 사고 당시 그 기억이 어떻게 안 날 수가 있는 걸까요? 인간의 몸은 정말 신기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턱뼈 골절 후기 같은 걸 찾아봤는데 글쎄 거의 대부분 전신마취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살을 째고 철판을 드라이버로 박아서 쪼개진 턱을 붙들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뼈가 붙으면 다시 전신마취를 해서 그 철판을 빼낸다는 것. 내일 전신마취 할 생각을 하니 갑자기 너무 어지럽고 메스꺼리더군요. 아까 의료진분이 어지럽고 메스꺼리면 응급이니 바로 응급실 가라고 했는데 근데 뇌진탕 때문이 아니라 수술할 생각이 그런 것 같길래 그냥 꾹 참고 잠을 청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근데 다음날 너무 개운하게 눈을 떴습니다. 나 아직 안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친구가 연차를 쓰고 같이 대학병원에 가줬습니다. 대학병원에는 더 많은 아픈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나도 저렇게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나이 든다는 것은 어쩌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살고 싶다는 생각도. 구강학 안면외과 교수님은 CT 결과를 보시더니 턱뼈가 두 군데 골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헉, 내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니. 갑자기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 세 군데 골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쉣. 턱뼈 가운데가 깨지면서 양옆도 부러졌다는 사실.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원래 뼈가 부러지면 튀어나가는데 제 뼈들은 그렇게 많이 튀어나가지 않았다는 것. 엇나가지 않은 제 턱뼈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그래서 두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하나는 수술을 하지 않고 잇몸에 나사를 박아서 철사를 연결해 한 달 동안 입을 못 열게 닫고 알아서 턱뼈가 붙기를 기다리는 것. 하나는 전신 마취 후 수술을 통해 철판을 대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세 군데가 부러져서 어떤 식으로 수술해야 할진 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음료수만 먹으며 아주 고생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전 급순이니까요. 수술 대신에 잇몸에 8개의 나사를 받고 한 달 동안 입을 못 여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8개의 스크류에 와이어 철사를 달아서 입을 단 1mm도 못 벌리게 고정해 놓은 채로 진료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은 빨대로 음료수나 먹으라고 하더군요. 눈물을 흘리며 약을 타러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이제 입을 못 벌림으로 약을 갈아서 주사기로 먹어야 하는데 약국에서 약을 가는데 30분이나 걸린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제대로 못 먹어서 같이 약국 근처에 짜장면집을 갔습니다. 둘이 가서 메뉴 하나만 시키니 사장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쳐다봤습니다. 남자친구는 짜장면을 참 맛있게 먹더라고요.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였구나. 턱뼈의 소중함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밥을 먹고 약 찾으러 약국으로 다시 갔습니다. 워낙 잘 되는 약국이라 그런지 아이스크림도 주는데 남자친구가 참 맛있게도 먹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나도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었는데 왜 안 먹었지 싶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이스크림과 음료수 그리고 국물인데 말이죠. 선생님이 잠을 충분히 많이 자라고 하셔서 집 가서 잠을 자려는데 글쎄 잇몸에 박은 스크류 때문에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이때가 이틀 동안 제일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을 잘잘 흘리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 기침을 했는데 이상하게 오른쪽 갈비뼈 부분이 너무 아팠어요. 아, 이거 갈비뼈도 부러진 거 아니야? 하는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어서 일요일 진료되는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갔어요. 검사해보니 갈비뼈도 두 군데 부러졌다고 했습니다. 내가 갈비뼈도 다쳤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넘어졌길래 이런 거지? 왜 사고 당시 기억이 없는 거지?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갈비뼈에 주사 맞으니 좀 괜찮아졌는데 갈비뼈도 붙을 때까지 한 달 정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 턱 깨맨 것 때문에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온몸 여기저기 타박상도 있어서 샤워도 못하고 근데 이때 생리까지 하고 있어서 진짜 찝찝해서 돌아버릴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밥을 먹을 수 없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 음료만 먹고 살아야 한다니 정말 저 어떡하죠?